현재 한류는 세계적으로 퍼지다 못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음식, 기술, 문화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한류가 아닌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과 더불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곳에서 한류가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14억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최다국 1위로 오른 젊은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닌 인도인데요. 인도는 현재 편견을 깨겠다는 듯이 한국과 더불어 IT 강국으로 발전했으며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운 우주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매년 7%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다른 나라들을 무섭게 추격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낙후된 관습과 부족한 인프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사항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인도의 최대 종교 행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인도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종교 행사로 손꼽히는 쿰브 멜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힌두 종교 행사인 쿰브 멜라는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는 축제로 인도에서 신성시 여겨지는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중요한 종교의식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신성한 강물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씻기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도의 모든 힌두교 신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성한 강가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인원만 하더라도 무려 4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가 단 하나의 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사가 진행되는 강물의 수질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겐지스 강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는 인도를 넘어 전 세계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지로도 지적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강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빨래를 하기도 하고 화장 후 유해를 뿌리는 등 모든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에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을 신성시 여기며 기꺼이 몸을 담그는데요. 덕분에 쿰브 멜라 축제가 시작되면 단 나흘 만에 강물의 오염 수치는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쿰브 멜라로 인해 인구 밀도가 증가할 경우 환경오염 물질 노출 증가로 인한 전염병 전파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행사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실 인도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전부터 끊임없이 환경 대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해 왔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환경오염은 부족한 시설과 더불어 환경과 관련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도 강물에 쓰레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화장실을 만들어도 밖에서 볼일을 보는 등 시민들에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고 한 곳에 버리라고 권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환경 및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의 대표 방송이 나섰는데요. 인도의 산사드 TV는 제대로 된 선진국들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중 첫 번째로 방문할 나라로 다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선진국 중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과거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쓰레기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인도 제작진들은 한국의 쓰레기 처리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which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an efficient system of waste management, which has led to the waste being sorted into organic matter that can be composted, recyclables like plastic and paper and other materials that can only be dumped at the level of disposable by the citizens. South Korea, which once recycled 2% of its food waste, now recycles a whopping 95%. This is just a waste, paper, bottle, can, plastic bottle, and some plastic bag. And then the yellow one is specifically for food. 방송에서는 한국의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수거되는지 보여주며 그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는 깨끗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조차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South Korea has a highly organized waste management system known as Jongyangye.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policies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arbage collection is organized at a municipal level. Household food waste, recyclables, non-recyclables and large objects are disposed of separately. Following this system is mandatory in South Korea. There are strict penalty charges for non-compliance and rewards for reporting non-compliance. There is no direct fee for garbage collection. Funding comes from sale of garbage bags that are color-coded by waste category and are usable only in one district. Color coding varies between the districts and non-standard bags are not acceptable by the collectors. Disposal is typically centralized in large buildings, most of which has a waste disposal area, communal bins and a caretaker whose responsibility is to supervise waste disposal. If no waste disposal area or caretaker is present, garbage bags can be left outside the house between certain hours on the designated day, which are usually between late evening and early morning. 인도 기자는 종량제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어 그대로 종량제라고 발음하면서 한국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The four separate categories of waste in South Korea are landfill waste, organic waste, recyclables, and large waste objects. In general, organic waste constitutes anything that could be fed to livestock. Objects such as fruit stones, bones, nutshells, and tea bags are placed in the landfill container. Paper, glass, steel, fabrics, and plastics are recycled. Recycling must always be segregated into types and compressed or flattened before disposal, while in large buildings, recyclables must be separated into specific communal bins. Korea has been able to manage the disposal and the recycling of its waste. The key to this is segregation of various kind of waste at the very primary level, that is at the level of collection of waste. Large waste objects such as bicycles and televisions will be collected if left in general collection area with the correct large object disposal sticker attached to them. These large object disposal stickers of different types can be bought at district offices.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작진들은 한국을 통해 인도 또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ut it wasn't always like this in this country. The mouth-watering array of side dishes that accompany a traditional South Korean meal, called banchan, are often left unfinished, contributing to one of the world's highest rates of food wastage. Each South Korean generates more than 130 kilograms of food waste each year.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volume-based waste-free system countrywide in an attempt to reduce the quantity of food waste and increase the rate of recycling. Up until then, a single flat rate was still being charged regardless of how much trash was being thrown out. This pay-as-you-throw waste management system would impose a differentiated treatment cost determined by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by each household resident. Although the system was established as an economic incentive for waste reduction and to aggressively encourage the recycling, it has provided a negative incentive for illegal garbage burying and incinerating. As a result, several regulations were put in place, such as imposing fines on those who use unauthorized garbage bags or dump waste illegally, as well as adding cameras to track any illegal dumping. In 1994,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volume-based waste-free system, around 58,000 tons of waste was being generated per day and the recycling rate was around mere 15%. But by 1995, after just 1 year of volume-based waste-free systems implementation, waste generation dropped by almost 18% to just 47,500 tons per day and the recycling rate increased to about 24%. Between 2013 and 1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food waste management system,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r RFID. The system requires residents to go out to recycle zone that house numerous high-tech food waste bins and scan their personal RFID cards before they could dispose of their waste. The weight of the disposed waste is automatically calculated and recorded under user's account to be eventually billed accordingly at the end of each month.
The collected food waste is also no longer sent to landfill, but instead processed into animal feed, compost, or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The result of this system was extremely successful, reducing household food waste by 30%, restaurant food waste by 40%, and increasing the recycling rate of food waste to almost 100%. 한국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안착시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제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기에 인도 제작진들이 더 희망을 가진 것 아닐까요? Today in India, we have emphasis on having clean cities and towns. Korea has already achieved this goal. The reason behind this is an efficient waste disposal system, and India can learn a lot from the experience of Korea in this respect.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위생과 싸우고 있는 인도가 과연 한국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나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시스템과 함께 인도인들의 시민의식까지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국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인데요. 인도 또한 언젠가 한국처럼 좋은 위생적 환경으로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